갈등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.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갈등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어요. 동일한 상황도 누가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건 다 다를 거예요. 특히 신입 리더들, 내가 팀장이 되고 보니 팀원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어느 정도 관점에서 팀원들과 대화해야 될지 정말 어렵다,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갈등 상황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지만 아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거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가 갈등 앞에서 꽤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제가 갈등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. 조직 생활할 때도 갈등 상황에 처해지면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오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인데 유독 갈등과 관련된 주제의 강의를 하면 참여자분들이 엄청 몰입하세요. 질문도 정말 많아요. 이 주제는 비단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.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요. 일에 집중되나요? 생각이 분산되고 부정적인 정서는 우리 업무 몰입을 방해해요. 두 번째로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갈등 대응 방식은 조직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. 요즘에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거리를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 간 협업이에요.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소통해야 될까,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, 여러 가지 경험적인 장치들에 대한 설계,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성과가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갈등 관리는 비단 정서적인 이유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한동안은 상사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얘기했거든요. 최근에는 리더도 후배와의 갈등 이슈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갈등은 상호작용적인 것이지 어느 일방향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오는 갈등의 이슈들은 부서 간의 갈등이에요.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부서 간의 사일로 이펙트로 인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조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부서 간 갈등 이슈도 좀 크기도 하죠.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갈등이 좀 많이 힘들고,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업종과 또 각자가 하는 일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서로 조직에서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제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이럴 때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할까에 대한 학습을 한 이후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레나를 명확하게 하고, 또 사후에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성찰의 대화를 나누자,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. 조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예요. 그런 어떤 학습과 경험적 장치들이 잘 연결되는 조직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비용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진이나 또 리더들이 잘 서포트 해주는 조직이 또 갈등이 잘 관리되고 건강한 조직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갈등을 잘 관리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관리되진 않잖아요. 일단 나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,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, 이런 것들도 학습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꼭 챙겨주셔야 될 게, 조직의 관점에서건 리더의 관점에서건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게끔 환경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.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 회의할 때 10분 정도 스몰 토크 하자. 그래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는데 막상 서로 반대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때는 다시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,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무조건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예스 앤드로 얘기해보면 어때? 이런 것들을 또 회의의 그라운드 룰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. 정리를 하자면 먼저 학습하자. 두 번째는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끼리 환경도 세팅하고 경험 설계도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심리적 기질 자체가 좀 불편한 관계를 힘들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 상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최적의 상태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저를 다루는 기술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. 갈등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. 끊임없이 자기 탐색해보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익혀보면서 나에게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갈등이란 조직의 성과와 성장의 자연스러운 동반자이다.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? 내가 어떤 코치일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